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 지난 83년 사망 원인 통계가 산출된 이후 이 결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렇게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40대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암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의 치료 과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인데요.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치명적인 암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그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분열하고 기생하고 이제 발전하게 돼서 암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쉬는 날은 어김없이 산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산도 동네 뒷산 산책하듯 가뿐하게 오르는 이용도 씨. 그에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데요.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산에 가서 삽니다.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도 지키면서 산에 이것저것 야생 나물 같은 것도 채취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산을 찾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뜻대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장하고 간으로 전이됐다고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5년 생존율 5%밖에 안 된다. 13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이용도 씨. 당시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는데요. 이렇게 전이가 진행된 암의 경우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장암 1기나 2기는 보통 5년 이제 완치율이 거의 95% 가까이 되는데 3기 후반기부터는 그 인프절 전이가 이제 여러 군데로 돼서 이제 그 간, 폐나 이런 데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한 20% 이하로 이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더 힘들었답니다. 대장에서 간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수술로 제거하고 무려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이용도 씨. 13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만의 비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나물 어때? 좋아. 싱싱하고 향기도 좋아. 혹시 모를 재발 때문에 식단에 더 신경 쓴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대장암이고 또 고모님, 그러니까 거의 가족력이에요. 그러니까 40대에 온 거는 거의 가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담배도 안 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손님이 많다 보니까 또 피곤해서 커피 먹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잔 이상 먹었어요. 대장암 가족력에 계속되는 사업 스트레스. 뭐 하나 나아진 것 없는 조건이다 보니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뭐 한 8, 90%는 채소. 대장암은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요.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섬유질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배변 효과가 크죠. 그래서 주로 채소로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고기 한 점이 없지만 면역력을 높여 암과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아내가 차린 밥상에 싫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다는데요. 5년 생존율 5%. 하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아내의 정성과 암을 이기겠다는 본인의 의지로 지금의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용도 씨.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거 베타글루칸이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면역력 떨어지면 아무래도 또 재발될 확률도 있고 이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200년 살 줄 알았더니 감기가 잘 오고 그냥 감기가 오면 막 기침에 막 콧물에 코 막힘에 뭐 눈물 콧물 막 되게 앓아요. 입술이 막 부리키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장염이에요. 그러길래 장염 일주일치 약을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났는데도 혈변이 보이고 그래서 검사했더니 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잔병 치레가 늘었고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 대장암을 발견했는데요.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대장암.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개는 이제 그 식이섬유라든지 채소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적게 먹고 육류 섭취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옛날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65세를 기점으로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70살이 되던 해 여름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했다는데요. 절망적이었죠. 너무 기운이 없다고 못 맞는다고 면역력을 키워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못 맞고 그냥 항암 한 번 맞고 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 거기다가 이거 맞고 고생하고 죽으면 뭐래. 그냥 50%밖에 못 본다는데 남들도 뭐 항암을 15번 맞았네 12번 맞았네 그러는데 그래도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나도 2번 맞았으니까 이제 6번 남았지.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항암 치료도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단서. 대장의 일부분을 절제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항암 치료를 8번이나 이겨내고 드디어 지난 2018년 그렇게 기다리던 대장암 완치 진단을 받았다는 전정자 씨. 40 넘어서 얻은 늦둥이를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성은숙 씨. 지금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면서도 힘든 시간이라는데요. 가자. 동민 쭉. 동민 집에 가자.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되게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도 한동안은 제가 아픈지 모르고 잘 키웠어요. 근데 전체적인 몸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지금도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아파요.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아파가지고 입원했던 서류들이거든요. 올 1월부터 응급실에 실려가길 밥 먹듯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위염이 생기고 이제 소화기능 장애 그런 것도 생기고 대장에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기고 위와 장, 소화기계 염증부터 허리와 요추 통증까지 말 그대로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도 아프고 콕콕 쑤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지더라고요. 몇 배로 늘었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면역에 좋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양제 같은 걸 잘 챙겨 먹고 있는데 글쎄 그냥 잘 못 느끼겠어요. 정확히는. 예. 면역력이 고민이라는 또 다른 주부. 엄마는 수영하고 있어요. 괜찮아. 엄마 힘들어서 형아랑 놀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어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라는 조혜미 씨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그때는 좀 시간이 나서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장기간 집에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건강검진 하신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고요. 큰 암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약간 6년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건데요.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은 반면 완치율도 높은 편이지만 조혜민 씨의 경우 이미 암세포가 너무 커져버린 상태라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는데요. 당시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라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열어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아마 림프절, 림프절 정도 약간 전이가 살짝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뭐 갑상선 그 뭐라고 하죠? 요오드 치료, 요오드 치료랑 방사선 치료 그런 걸 같이 했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조혜민 씨처럼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면 다른 장기로의 전이나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져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갑상선암 이후로 계속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이 따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약을 먹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면 다음날 약간 아침에 일어날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과연 두 사람의 현재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면역력이 그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 그래서 또 몸이 그래서 더 안 좋은 건지 면역력 걱정이 가장 많이 되죠. 먼저 올해 들어 유난히 염증성 질환이 심해졌다는 성은숙 씨.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몸에 염증이 많으면은 뭐 대장염도 걸릴 수 있고 뭐 간염도 걸릴 수 있고 뭐 성인병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도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암 같은 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이제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성은숙 씨의 경우 체중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혈압과 혈당이 높은 편이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두 아이 육아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조혜민 씨의 건강은 어떨까요?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해서 뭐 지금 완쾌가 돼도 앞으로 또 그런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다시 재발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면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조혜민 씨의 경우 체지방률, 총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또 황사도 없어서 아이들이 잠깐씩이라도 나와서 운동하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잠깐씩이라도 좀 꾸준히 해서 체력도 좀 기르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같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빵이나 떡으로 대충 허기만 채우던 예전과 달리 자신을 위해 뭔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간단하지만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엔 충분합니다. 좀 단백질도 많이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란이랑 생선을 같이 먹어보려고 하고요. 골고루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좀 맞춰놓고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나물은 계속 먹고 있었는 건데 그거는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도 계속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찬 중에 좀 단백질 종류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두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좀 그런 위주로 잘 챙겨 먹으려고 더 하고 있어요. 위염과 대장염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끼니를 놓치지 않았던 성은숙 씨. 지금은 시간 맞춰 먹는 것에 더해 영양의 균형도 맞춰 상을 차렸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염식을 해야 돼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야채로만 먹고 있거든요. 기운 없다는 핑계로 미루던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일단 하루 30분씩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 회복에 도전한 주부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주 만에 두 사람을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요즘 날씨가 좋아서 네, 아이랑 잠깐씩 산책도 하고요. 예, 뭐 간단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예, 아침에는 또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결과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걱정이라는 조혜민 씨.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 이런 게 좀 빠지면서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몸의 그 균형 같은 것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이제 증강됐다고 보겠네요. 보니까 계속 이제 식이요법도 운동이랑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보니까. 예. 체지방률이 감소한 것은 물론 기준치를 훌쩍 넘긴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3주간 베타글루칸을 섭취했을 때 체중은 물론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당화 혈색소 등이 모두 감소한다는 사실이 그리스 연구진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위염과 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힘들다는 성은숙 씨는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피곤도 좀 덜하신 덜하고, 것 예, 같고, 예.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 조금 덜한 그런, 좋아진 예, 좋아진 것 예. 같아요. 예. 평상시에 그렇게 이 면역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다른 병, 뭐 성인병이라든지 뭐 소화, 장염, 뭐 특히 이제 암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예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 식사도 또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고 예. 지금 보니까 검사상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니까 예. 성은숙 씨의 경우 경계치에 있던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 장애가 의심될 만큼 높았던 혈당도 기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당뇨병이 있는 쥐의 장내 염증성 mRNA 수치를 줄여 염증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8년 미국 화학협회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는 NK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성은숙 씨는 기준치인 500을 훌쩍 넘긴 1716을, 갑상선암 수술을 했던 조혜민 씨는 1910을 기록. 두 사람 모두 걱정했던 면역력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높을수록 이제 그 NK 세포가 많고 그런 활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1000 이상 되시면은 아주 좋으신 편이고 이제 NK 세포가 많으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세포, 그런 세균이나 암 세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가서 이제 처치하고 깨끗하게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할 수 있지만 NK 세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종 질병에도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암도 이제 그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NK 세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베타글루칸이 NK 세포는 물론 체내 면역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 세포의 기능도 강화시켜 상처 치유를 돕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외부의 위험물질은 물론 몸속 염증과 암세포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황혼을 무병장수의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 건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